네, 이번 시간에는 다변량 자료의 탐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변량 자료의 탐색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 중에서 주로 선점도, 또 상관 분석, 선그래프 이런 걸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걸 좀 다시 상기해 볼까요? 다변량 자료란 뭐였죠? 변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변수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즉 분석 대상 주제가 여러 개인 경우를 다변량 자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 자료가 같이 합쳐져서 같이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다변량 자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변량 자료는 즉 분석 주제가 하나인 단일한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벡터에 그냥 넣으면 될 거고요. 이제 다변량 자료의 경우에는 매트릭스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주제가 되는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 이렇게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 같이 2차원 배열에 저장이 되면 이 변수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될까요? 여기에 일단 아이리스 데이터셋, 2차원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면은 뭐 꽃받침의 뭐 길이하고 꽃받침의 뭐 폭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꽃잎의 길이, 꽃잎의 폭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가, 그 데이터의 분석 주제가 되는 데이터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종류의 데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다변량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품종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하나의 데이터이긴 한데 이 경우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 옆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레이블 변수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좀 취급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컬럼에 해당하는 이 줄을 이제 변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변수의 값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행으로 봤을 때 이 행 하나는 꽃 하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값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 꽃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관측값 혹은 이제 옵저베이션 이런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150개의 행이 있는데 그 행 하나하나가 바로 옵저베이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거는 2차원 배열에서 변수는 이렇게 컬럼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이제 변수이고,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을 하는 것이 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이변량 자료, 즉 변수가 두 개인, 분석 대상 주제가 두 개인 그런 자료의 경우에 보통 이런 자료의 분석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이제 산점도 혹은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우선 이게 산점도, 그러니까 스캐터라고 하는 게 이제 흩어져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흩어져 있나 이런 모양을 보면 또 뭔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MT 카즈에 두 가지 변수 두 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중량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연비라고 하는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중량하고 연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동차의 중량과 자동차의 연비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산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두 개의 변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MT 카드에 있는 무게죠, 그렇죠? 중량을 WT라고 하는 벡터에다 저장을 하고, 그다음 MT 카드에서 연비를 MPG라고 하는 벡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두 개의 이제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점들을 그리는 명령어는 함수는 플롯입니다. 플롯. 플롯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주고요. 물론 두 개의 변수를 여기다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된 값들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플롯을 그리는데 플롯의 타이틀은 이렇게 되고 x축 그다음에 y축에 설명을 각각 붙이고 그다음에 컬러 산점도니까 어떤 점을 찍거든요. 그 점의 색깔은 빨간색이다. 그다음에 PCH는 포인트 캐릭터 그래가지고 포인트 이 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19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정된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플롯을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차의 중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일 퍼 갤런, 그래서 mpg죠. 이게 연비죠. 그래서 값이 두 개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값이 두 개가 주어지면 그건 2차원상에서 어떤 위치를 정할 수 있죠. 그렇죠? x축 하나를 x축으로 보고 하나를 y축으로 보면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다 찍어봤더니 보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모양인데 점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여기서 중량이 그렇죠? 중량이 2, 3, 4 이렇게 중량이 증가할수록 연비는 어떻게 되죠? 연비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2일 때는 뭐 30이었는데 4가 되니까 뭐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중량이 큰 차일수록 연비는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변량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변량 데이터, 즉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점도를 그려보면 두 개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플롯 함수도 굉장히 다양한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x축 데이터하고 y축 데이터를 벡터로 주면 되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 이제 뒤에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선도 그릴 수 있는데요. 플롯을 가지고 점만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막 컬러 색깔도 컬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의 모양을 지정하는 PCH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백그라운드 컬러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매개 변수 중에서 점의 종류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가 PCH였는데 그 PCH 값에 따른 점들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플롯의 점의 모양이 뭐였죠? 점의 모양이 19였죠. 그러면 19가 여기서 찾아보면 이거네요, 그렇죠? 이런 동그란 점으로 찍힌다는 거고요. 19 말고 뭐 1로 하면 속이 비어 있는 동그라미가 찍힐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점의 모양을 이 숫자로 우리가 골라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찍히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산점도를 같이 그려보도록 할까요? 우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MT카드에서 중량 정보만 뽑아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MPG를 가져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서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산점도가 그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중량이 증가하면 여기에 이제 연비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들이 기본적인 건데 이게 이제 점이 빨간 점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점의 종류를 바꾸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뭐 이런 점도 있고 3으로 바꿔볼까요? 3으로 바꾸면 이렇게 십자로 점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4로 하면 X자로 표시되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봤죠? 여러분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가까이 데이터들이 그 위치하는 그 지점을 보고서 그 분포를 보고 어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산점도는 원래 두 개 사이, 그렇죠? 변수 두 개 사이에 그 위치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2차원상에서. 근데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러면은 산점도를 그리려면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산점도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세 개다. 세 개면은 그럼 이거 해서 산점도 그리고 또 이거 해서 산점도 그리고 이거 해서 산점도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페어즈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 페어즈는 여러 개의 변수를 주면 알아서 자기가 두씩 짝지어서 산점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한데 우선 연습을 해서 마찬가지로 MT 카드에서 이번에는 변수를 4개를 골랐습니다. 변수를 4개를 골라가지고 변수 이름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값들을 뽑아서 타겟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풋으로 주면 알아서 이제 두씩 짝지어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변수 이름이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산점도들이 쭉 그려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좀 더 이제 그림 확대해서 보면 이렇죠. 자, 우선 이 산점도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것도 X축, Y축이 있어서 그려진 거죠. 그러면 이 산점도의 X축 이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X축 밑쪽에 위치하는 이것이 X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Y축은 뭘까요? Y축은 이 Y축의 왼편에 있는 이것이 Y축입니다. 그러니까 WT를 X축으로 하고 DART 이거를 Y축으로 하는 산점도가 이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X축은 뭘까요? X축을 위아래로 살펴보니까 이게 있네요. 이것이 X축입니다. 이것이 X축이고 이 Y축은 뭘까요? Y축에 쫙 옆을 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Y축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변수가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에 산점도를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X축, Y축을 이런 기준으로 정해서 산점도를 그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산점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경우에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죠. 그렇죠? 여기서도 만나지만 여기서도 만나죠. 그래서 여기에 또 두 개가 그려지는데 얘하고 얘는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이 그림은 여기서는 WT가 X축 그 다음에 DART가 Y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얘가 X축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Y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포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으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페어즈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표를 보는 방법은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다 이제 낙서를 열심히 해놔가지고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유리 다시 넘어와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는 선형 관계에 있냐, 즉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거나 혹은 반대의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죠? 요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의 배기량이 증가하면 연비는 떨어지네요. 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중량이 증가하면 배기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이런 식의 증가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연비죠, 그렇죠? 연비가 증가하면 리어 엑셀 기업이 이거는 이제 또 같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가 감소 관계에 있는지, 어느 한쪽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나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감소하나, 이런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를 보세요. 이런 거는 뭐 무슨 관련성을 잘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랜덤하게 위치하는 이런 경우는 배기량하고 이 DART 이거는 뭐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점들을 그리는 방법인데, 자, 이것도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 변수들, 즉 다중 변수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 변수의 이름을 뽑았고요. 4개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용해서 타겟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타겟에는 4개의 변수만으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에 붙어 있는 요거는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의 행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에는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이쪽에 있는 4개의 변수의 값만 이제 사용이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서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pair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산점도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변량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제 변수가 2개 있는데 거기에 그룹 정보, 아이리스의 그 품종처럼 그룹 정보가 있는 경우는 그룹별로 또 좀 점을 다르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이게 이제 품종 정보가, 그렇죠? 품종 정보가 일종의 그룹 정보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얘는 어떤 품종이다, 이런 그룹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룹 정보가 되겠는데, 그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2개는 요걸 뽑았습니다. 이 2개를 뽑아가지고 2개를 뽑아서 산점도를 일단은 그리는데, 이 점을 찍는데 그 점의 모양이나 색깔을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품종별로 어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뽑아야겠네요. 2개를 뽑는데 3, 4 이렇게. 그래서 꽃잎의 길이와 폭을 2개의 변수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iris.2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은 여기 아이리스의 스피스, 이거는 품종 정보죠. 근데 얘는 타입이 뭐였죠? 팩터죠, 그렇죠? 그래서 팩터에 대해서 배울 때 팩터는 as numeric 그러면 숫자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원래 팩터는 이제 문자형인데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팩터에 있는 레이블 정보에 따라서 문자가 숫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토사가 1 여기 있는 것처럼 세토사가 1, 버스칼라가 2, 버지니카가 3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는 숫자로 다 바뀌어서 1, 2, 3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개의 품종을 각각 레드, 그린, 블루 이 3가지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산점도를 그릴 데이터는 iris.2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롯의 이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양, 그죠? 예, 각 점들의 모양은 포인트로 한다 이렇게 씁니다. 포인트로. 포인트에 1, 2,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데이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는 뭐 PCH 값이 세토사니까 1이겠네요. 그리고 뭐 51번째는 버시칼라기 때문에 2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이 정해지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컬러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레드, 그린, 블루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품종이 1이면 포인트 값이 얼마가 되죠? 품종이 세토사면 포인트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컬러에서 첫 번째를 찾아오면 레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점이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 값이 2다. 그러면은 컬러에서 2인 거를 찾아보면은 그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록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의 모양과 점의 색깔을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을 하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이 한번 실행을 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 금방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그렸더니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의 이제 폭을 가지고서 산점도를 그린 것이고, 아까는 그냥 빨간 점으로 다 찍혔는데 지금은 이제 그룹에 따라서 나눠졌죠, 그렇죠? 예,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점의 모양과 색깔이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품종 정보하고 맞춰서 보면 이 빨간 게 이제 세토사고, 초록이 이제 버스칼라, 예, 그 다음에 파란색이 버지니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의 폭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꽃잎의 길이가 길면 폭도 당연히 이제 좀 넓다, 예,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좀 버지니카의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폭이 전반적으로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칼라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세토사는 꽃잎의 길이도 짧지만 폭도 짧은, 그렇죠? 예, 그런 특성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룹별로 색깔과 이 점의 모양을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롯을 보고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이제 이미 이제 설명을 쭉 했지만, 꽃잎의 폭과 넓이 정보만 있으면 품종은 거의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거의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잘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토사 품종은 이제 꽃잎의 폭과 넓이가 다른 종에 비해서 매우 작더라, 그렇죠? 매우 작죠.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이제 꽃잎의 폭과 넓이가 제일 크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버지니카하고 버스칼라 품종은 데이터가 겹치는 영역에 있어서 품종 구분이 이 데이터 값만 보고는 정확히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그려서 예쁘게 나왔네, 이것이 결과가 아니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여기서 어떤 유용한 어떤 정보,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목표가 되니까 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정보가 있는 이변량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iris.2에다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컬럼만 잘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품종 정보는 원래 팩터 문자열 타입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as numeric 그러면은 이게 숫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실제로 출력해 보면 품종명 대신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에 따라서 컬러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컬러 값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롯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플롯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도록 하겠고요. 상관 분석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산점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서 보았다고 한다면, 이 상관 분석은 수치를 가지고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변수 두 개가 주어지면 이거의 어떤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 되겠는데, 이 상관 계수라고 하는데요. 상관 계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되죠. 딱 보면 이해되죠.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상관 계수를 구하게 되겠는데, 뭐 이렇게 이거 계산하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다 이미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관 분석을 해보기 전에 여기에 의해서 상관계수 R의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식의 특성상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R이 0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즉 이런 모양의, 그렇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0보다 크게 나오고, R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 이 경우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즉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R 값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R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 즉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R 값에 따라서 이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R이 마이너스 0.9면 마이너스 1에 거의 가깝죠. 그러면 이게 음의 상관관계니까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근데 R이 마이너스 0.5면 약간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퍼지고, R이 0이다 그러면 완전히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위치하게 되고, R이 5다, 0.5다 그러면은 양의 상관관계인데 어느 정도 퍼지게 되고요. 0.9가 되면 상당히 가늘어지게 되고, 1이면은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X를 알면 Y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너무 상관성이 완전히 그냥 상관성이 100%라 X를 알면 Y를 알 수 있고, 거꾸로 Y를 알면 X를 알 수 있다, 이런 게 돼서 이런 경우는 잘 보기가 어렵죠. 어쨌든 이런 이 R 값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해볼까요? 음주 측정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 사이의 상관도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음주 정도, 맥주 몇 잔 마셨냐 하고 10분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재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변수가 두 개죠, 그렇죠? 분석 주제가 두 개인 건데, 이 두 개 사이에 상관성이 있을까를 보는 건데,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걸 보고서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안 합치고 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합쳐서 하게 되고, 합치게 되고, 합치면 이제 이런 세로로 만든 테이블이 되죠. 이게 이렇게 이제 세로로 눕혀진 형태로 이제 테이블이 되는데, 먼저 산점도를 그려봅니다. 산점도를. 그래서 일단 그래프 상에서 이제 어떻게 위치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LM 함수는 이게 점들이 이렇게 위치하면 이 점들의 그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그래서 선을 그어주는 게 되겠고요. 그 선을 그리기 위한 식을 만드는 거고 그 식에 의해서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맥주 몇 잔 마셨냐,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죠. 전체로 보면은 이 선을 보면 이게 전체 추세를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죠, 그렇죠?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이에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679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0.5를 넘어가면 상당히 이제 상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뭐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다른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상관성이 높은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연한 얘기 같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번외의 분석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5잔 마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낮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뭐 어떤 사람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분해가 잘 돼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낮은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해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높은 거죠. 이런 개인차가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명령어들을 한 줄 한 줄 설명을 한 건데 지금 말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도 그리고 이 상관계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을 같이 해볼까요? 자, 맥주 몇 잔 마셨나 정보를 입력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입력하고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갔나 일단 항상 입력한 다음엔 우리가 입력한 대로 데이터가 들어간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갔고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묶고요. 그래서 TBL은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TBL의 타입은 뭘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여졌죠. 그래서 이제 플롯을 그리면 산점도를 그리면 뭐 산점도가 예쁘진 않네요. 예쁘는 않지만 이렇게 그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맥주를 마신 잔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도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그 추세를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을 나타내는 식을 자동으로 구하고 그 식을 이용해서 선을 그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개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니까 0.679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state.x77 데이터 아까 봤는데 여기에서 이게 매트릭스 타입이거든요. 매트릭스 타입인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면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ST에 저장을 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인구 파퓰레이션의 인구입니다. 인구고 그다음에 인컴이 수입이에요. 그래서 혹시 인구 수하고 수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한번 알아본 거죠. 0.2 그닥 관계가 없네요. 그 다음에는 이 기대 수명하고 수입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수입이 많으면 잘 살까? 오래 살까? 이런 건데 0.34 이것도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문맹률입니다. 일리트러시. 문맹률하고 범죄율, 살인 특히 살인 범죄율 사이에 상관이 있을까 해서 보니까 70, 예, 상당히 높죠. 0.5 넘으면 상당히 상관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값이니까 무슨 뜻이 되죠? 문맹률이 높을수록 범죄율도 높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관계수를 구해봤는데 두 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아니라 그냥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동시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치 산점도를 페어즈를 이용해서 여러 개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도 똑같이 이제 COR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이리스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컬럼까지가 꽃잎 꽃받침의 길이와 폭 데이터죠. 그래서 변수가 네 개인데 네 개 사이에 이제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 실행하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것 같은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도 이렇게 네 개의 변수를 넣고요. 그다음에 y축에도 네 개의 변수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만나는 지점의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적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은 자기하고 자기니까 당연히 상관계수가 늘 1이죠, 그렇죠? 같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펠점 위트하고 세펠점 랭스하고의 상관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의 상관계수를 이제 같이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0.87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세팔점 랭스하고 페탈점 랭스하고 두 개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두 개만 가지고 상관계수 구해도 이렇게 0.87 이런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는 방법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실수가 있네요. 0.96도 있네요. 0.96. 네, 이게 제일 높네요. 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변수의 상관 분석도 마찬가지로 COR 함수를 이용합니다. 아이리스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전에 실습에서 살펴본 ST 함수에도 state.x77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해도 이렇게 상관계수의 값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이 이제 뭐 중요하죠, 그렇죠? 7, 8 마이너스 관계에 있네요. 이건 뭐죠? 이거 살인율이죠, 범죄율이죠. 범죄율하고 기대수명하고,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니까 범죄율이 높으면 기대수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물론 이 범죄 때문에 기대수명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상관성이 높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상관성이 높은 거 50 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 하이스쿨 그레이드는 고등학교 졸업률인데 이거하고 수입하고 보니까 또 상관관계가 높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건 또 이제 이렇게 학력이 높아질수록 수입이 좀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에서는 이제 상관계수 구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 연습 문제 2도 이제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연도별로 인구가 어떻게 늘고 주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제가 하나 있는데 월별 지각생 통계 그래가지고 월별로 그렇죠? 월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각 월별로 지각생이 몇 명이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것도 사실 벡터에 저장하고 이것도 벡터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땡 12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레이트 벡터에는
지각생수를 이렇게 월에 맞춰서 차례차례 입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월별 지각생 이제 통계의 이제 선그래프가 되겠는데 선그래프는 똑같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아까 배웠죠? 플롯 함수를 이용하는데 산점도를 그릴 때도 이제 쓰지만 선그래프를 그릴 때도 씁니다.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게 월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거 두 가지를 주면 되고요. 이게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름은 뭐 이렇다 이런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타입은 L 1이 아니고 숫자 1이 아니라 알파벳 L입니다. L인데 소문자 L인데 이 L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래프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L은 라인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선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입은 L 이거를 갖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Y는 이제 선의 종류 라인 타입 그래가지고 선의 종류가 뭐 점선도 있고 굵은 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를 나타내는 거고요. 1은 그냥 실선입니다. 그 다음에 LWD는 라인의 width 그래가지고 선의 굵기, 선의 폭 그러니까 선의 굵기가 돼 있고 당연히 이제 숫자가 커지면 굵어지겠죠. 그 다음에 X 레이블은 X축의 설명, Y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월에는 제일 지각생이 적고 그 다음에 8월에 뭐 제일 지각생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들쭉날쭉한 이 정도를 이 선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 추세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게 되는데 여기서 타입을 L로 하면 플롯에서 타입을 L로 하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하면 점과 일단은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보기가 좋다, 왼쪽보다 보기가 좋다 그러면은 뭐 이제 오른쪽도 많이 쓰고요. 계단형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선그래프인데 이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우리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타입 LTY 라인 타입이 1이면 실선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이면 그 다음에 좀 점선 3이면 가는 점선 뭐 이런 식으로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그려보면 좀 더 예쁘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선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해보고 지나갈까요? 네, 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월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 지각생수 입력하고 항상 입력한 다음엔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플롯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PT에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중에 에어 마일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1937년부터 1960년도까지의 연도별로 항공료 수입이 항공산업의 어떤 규모죠. 그게 어느 정도 증가했나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그래서 연도를 일단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넣고 그 다음에 항공료 수입 정보를 에어 마일즈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내용을 본즉 연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플롯을 그려보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는데 굉장히 수입이 항공료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런 것들을 추세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수의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그리는 그런 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데이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월은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의 지각생의 수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반의 지각생의 수 이렇게 해서 1반과 2반을 함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뭔가 1반과 2반의 차이를 눈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아까와 동일하게 먼스와 그 다음에 1반, 2반의 데이터를 벡터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1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1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2반에 대한 그래프를 이 위에다가 겹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그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이 플롯 이게 뭐냐면 여기만 레이트 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지만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라인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라인즈는 선을 그어라 이런 뜻인데 앞에 플롯이 있죠. 플롯 위에다가 선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반을 여기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반은 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레이2가 2반의 데이터였죠. 그 다음에 이 선의 타입을 이제 B로 하고 선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서 이제 서로 좀 구분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3반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라인즈 그래가지고 3반 데이터를 여기다 적으면 돼요. 4반, 5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그래프 위에다가 선들을 겹쳐 그리면 이제 여러 선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반 사이에 어떤 추세를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역시 5월에 들 많이 지각생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두 반 다 뭐 8월에 많이 지각생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 파란색이 2반이었죠. 2반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지각을 좀 덜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선 그래프고 이게 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프 하나에 여러 개의 선을 그리는 방법 다시 해볼까요? 월을 입력하고 1반의 지각생 데이터, 2반의 지각생 데이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요. 네, 다들 뭐 잘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은 플롯을 그리는데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죠. 그렇죠? 레이트 1이니까.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단 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선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 다음에 라인즈는 그 위에 겹쳐 그리는 명령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2반 데이터를 그 위에 겹쳐 그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2반 데이터가 겹쳐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1반과 2반의 데이터를 겹쳐서 이렇게 한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입력해서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